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발목과 무릎에서 오는 통증이 신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발가락 근육이 퇴화된 것과 관련 있는데요. 우리 발가락이 얼마나 퇴화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금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 5번 반복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엄지 발가락으로 최고 표시를 해보세요. 잘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시리고 아픈 부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부위별로 통증을 해소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유튜브에 수없이 많아서 어떤 걸 따라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부위별로 운동을 구분하지 않고 딱 이거 하나로 모든 통증과 염증을 싹 잡아주는 그런 방법 어디 없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열풍인 맨발 걷기인데요. 등산로에서 한 번씩은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라는 책으로 화제를 일으키신 박동창 박사님을 비롯해서 말기암 환자들도 완치된 경험담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미 해외에서는 5년 전부터 맨발 걷기 열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 방법이기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맨발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 효과를 100배 보기 위해 어떻게 걸으면 좋을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아셔서 바로 실천에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알아볼까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도 신발 없이 놀면서 자랐는데요. 맨발 걷기의 효능을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발가락이 유연해지고 발목이 튼튼해져서 쉽게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발에는 뼈와 관절만 해도 수십 개가 있고요. 근육 힘줄이랑 인대는 100개가 넘고 신경말단은 수천 개나 구성되었을 만큼 우리의 발은 정말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발을 우리는 보호하려고 신발을 신죠. 그런데 신발이 오히려 발가락을 꽉 붙잡다 보니 발가락의 신경과 근육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굳어있던 발가락을 맨발 걷기로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하고 다양한 근육을 길러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있던 균형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요. 그리고 발 근육이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근육도 깨우는데 일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 근육을 잘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맨발 걷기를 하면 발바닥의 지압점을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에 혈관 질환과 관절염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위치별로 장기와 각각 연결되는 지압점이 있는데요. 땅에서 오는 다양한 요철은 발바닥을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잘 작동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아주 잘 일어나겠죠. 나이가 들면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고일 수 있거든요. 맨발 걷기를 하면 딱딱해진 피를 다시 흐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심장도 열심히 뛰겠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나온 출연자분들은 폐암 사기와 위암 사기 판정을 각각 받으셨는데 맨발 걷기로 완치하셨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땅에서 오는 자극은 뇌신경까지 골고루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에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땅의 요철이 심한 만큼 주의해서 걸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맨발 걷기는 우리 신체가 자연의 지구랑 연결되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는 세포의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요. 땅을 맨발로 밟으면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흘러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땅으로 흘러보낸다고 해서 접지효과라고 부른다는데요. 해외의학에서는 어싱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있을 만큼 맨발 걷기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접지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검증이 밝혀지지는 않아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과학적 검증이 없지만 어싱 효과를 제대로 봤다는 경험담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로 만성염증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맨발 걷기를 결심하셨다면 그 효과를 100배 얻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만 지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쪽 발바닥이 땅에 충분히 닿을 때 다른 한쪽 발바닥은 땅에서 완전히 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탱하는 다리에 근력이 생기겠지요. 오로지 발 근육에만 집중하며 잡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이때 땅에 닿은 발바닥은 발 뒤꿈치와 앞꿈치에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발바닥을 동그랗게 마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걸으시면 뇌 건강에도 좋고 균형 감각도 되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천천히 발을 땅에 충분히 닿으며 땅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면서 걸으세요. 신발 신을 때는 팔을 휘저으며 발을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만 맨발 걷기는 발이 땅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살포시 밟으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공기도 충분히 마시고 자연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마음을 정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어깨 힘은 빼고 허리 위치가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거북목, 구분 등을 한 채로 걷거나 엉덩이를 내밀며 걷는 것은 오히려 허리에 안 좋은데요. 이럴 때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누가 내 정수리를 위로 끌어올린 것처럼 등과 허리를 펴서 적당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하고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시며 걸으신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처음부터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은 신발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미 근육과 피부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야외에 발을 자주 노출시킨다면 굳은 살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단단해지겠지만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다면 전문의가 추천한 방식으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한 재활 전문의사의 말씀에 따르면 해변가 모래를 밟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로 토양을 밟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숲길을 밟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요즘 지자체에서 지은 맨발 걷는 황토길도 점점 생겨나고 있죠? 만일 마땅한 장소가 없으시면 공원에 있는 크고 둥근 돌부터 밟아보세요. 물론 깨끗하고 좋은 장소를 찾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있을지 개가 싼 똥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문제겠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왕릉에서는 맨발로 걷지 말아야 하는데요.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걷는 분들이 있어 뉴스 화제거리가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올바르게 걷는 것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답니다. 맨발 걷기를 그럼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5분에서 10분 걷기가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5분씩 천천히 늘려나가시되 발목에 무리가 오기 전까지 페이스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오래 걷는 것보다도 매일매일 꾸준히 걷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생로병사의 비밀에 따르면 맨발 걷기 효과를 보는 시기가 평균 3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맨발 걷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들도 맨발 걷기로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맨발 걷기 후기를 찾아보니 족저근막염과 같이 이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일으켰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혈액암과 같이 피부에 굉장히 예민해지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생각하신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주세요. 그래도 발바닥을 자극하지 않고 가만 놔두자니 아쉽잖아요? 맨발 걷기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이 3가지를 따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발가락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루에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로 발가락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자동차 와이퍼가 닦듯이 자주 움직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벽에 대고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물론 신발을 신고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 주시면 발가락이 유연해지고 지압 효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맨발 걷기를 정리해드릴 테니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어서 꾸준한 생활 운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맨발 걷기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발가락을 유연하게 해서 균형 감각을 개선하고요. 두 번째로 지압점을 골고루 자극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 접지 효과를 일으켜 염증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맨발 걷기를 효과적으로 걷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한쪽 다리를 지지하면서 걸으시고요. 두 번째로 땅에 닿는 발바닥이 아치를 이루며 살포시 얹으시고요. 세 번째로 허리와 골반은 중립을 유지하면서 정면을 보고 걸으세요. 맨발 걷기는 무리해서 많이 걷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걷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천천히 자주 해주시기만 해도 몸속의 많은 염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시다면 지금 당장 신발을 벗고 땅 위에 잠시만 있어 보는 게 어떠신가요? 맨발 걷기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발 건강과 온몸의 건강을 챙기는 운동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